이번 선거에 대한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한 책임 누가 집니까 도대체 그러면? 아무도 안 져요. 아무도 안 지는 거예요. 웃겨 죽겠어요. 나는 그래서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네. 아니 누군가 책임을 져야 아니,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물러날 거다 이런 얘기가 초반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바뀌었어요. 오늘 원래 이제 최고위원회의 열린다 했는데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간 다음에 했대요. 그냥 그러니까. 한 명씩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 구성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모레 15일 일요일에 의총이 예정됐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글쎄요 누가 책임진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것 같아. 제가 예전에 그 기억나시죠, 박정우 기자? 저 뭐야 퀴즈존에서 우리가 방송할 때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 안 물러난다. 네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질 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국민의힘이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진 건 좀 충격이었을 거예요. 네. 17.15%. 패배하는 것 자체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볼 험지라고 때는 하니까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걸 왜 얘기했겠어요? 아니 생각해봐. 이게 선거를 하는 도중이었어요 그때는. 네, 그렇죠? 그렇죠. 결과도 안 그렇죠. 나오는데 험지고 민주당이 우세 지역이고 우리가 어렵게 싸우고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밑자락 까는 거예요. 책임은 이거는 그냥 민주당 우세 지역이니까 그런 거야. 우리 책임이 없어.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또 하나는 뭐 언짢으면 대통령실의 책임이지 우리 책임은 아니야. 이런 저는 뉘앙스라고 보는데 네. 결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지도부가 물러나고 이런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정말 대통령실이라도 제대로 돼 있으면 즉 정무적 감각이 있어서 지금의 상황이 너무 위급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서 폭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대통령실에서 나섰을 거예요. 아하. 근데 저는 대통령실도 김기현 체제가 물러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네.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도 물러날 생각이 없고 그렇죠. 대통령실도 뭐 김기현 대표 체제를 무너뜨려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 한들 본인들한테 도움될 것도 없고 김기현 대표가 얼마나 말을 잘 들으십니까? 대통령실에 제 느낌이에요. 느낌, 생각.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그 결과 다른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슈퍼챗 오셨네. 네. 양인주님 감사드립니다. 네. 양윤주님 또 오셨어요. 네, 또 오셨어.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네. 이 김기현 대표가 지금까지 현안에서 얘기할 때요 윤석열 대통령실과 다른 결의 말한 적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박정우 기자? 없어요, 한 번도.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더 세게 나가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실보다 한마디 하면 그냥 거기에다 더 덧붙여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안 그래서 물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번 의총에서 내일 모레 의총. 은근슬쩍 넘어가 구렁이 그냥? 담 넘어가듯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의총에서는 네.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의총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럼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주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게 주류가 돼야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수의 목소리에 거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공천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공천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실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웃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어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공천 낮다는 거지. 전에는 무슨 얘기 안 못할 해요. 거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네. 얘기가 나오긴 할 거예요. 수도권 위기론에서 얘기하고 윤상현 이런 분들 얘기하지 않겠어요? 얘기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주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또 약간의 소란이 있고 넘어간다. 대신 이제 피하는 방법이 그런 거잖아. 혁신위원회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기억나시죠? 네네. 아니면 선거 뭐 기획위원회인가 이거 먼저 띄우자. 네. 이게 이제 면피용이에요. 자기들이 책임을 안 져야 되는 거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서 우리가 혁신을 하겠다. 네. 근데 혁신이 되겠어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당 쇄신안 발표 시점에 대해서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안 물러난다는 김기현 거죠. 대표 체제는 유지하면서 다른 걸로 무마하고 넘어가겠다는 이렇게 거예요. 되면 국민의힘 글쎄요 총선 전망이 어두운 거 아닙니까? 원래 어두웠어요. 언제 뭐 밝았어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박 어둡게 기자님. 갈 것이다. 네. 제가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지금 박 기자한테 눈 감아봐 그럼 눈 네. 감으면 그게 너의 미래야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예. 국민의힘은요 윤석열 대통령실의 어떤 뭐랄까요 영향력 그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총선도 또 폭망이에요.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벗어나야 제가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는지 제가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 그 강서구청장 선거와 동일한 결과를 네. 성적표로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님은 네. 벗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노 코멘트. 별로 얘기해주고 싶진 않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자, 슈퍼챗 너무 많이 쏘시잖아요 지금. 유은자님이 예.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첫 슈퍼챗이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커피 맛있게 드세요 하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은자님. 저희 멤버십 회원이시기도 한 것 같은데 너무나 음. 감사드리고요. 자 실홍님 예. 이거 꼭 읽어드려야겠네요. 댓글 그냥 쓴 건데 감사합니다. 진봉 교수님은 박종호 기자님에게 사과 주세요. 사과. 주세요. 오늘 또 안 갖고 왔어요? 아 내가 사과 하나 사와야겠네 진짜. 사과 빨리 사과 내야 방송할 수 그놈의 있어요. 사과 앞으로. 진짜. 사과, 박정희 즉 사과 사과하세요. 그렇게 먹고 싶어? 오늘 사올 줄 알았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주 연속 얘기했는데 오늘 또 그냥 빈손으로 오셨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슈퍼챗 보내주셔서 다음 주에도 최지문 교수님께 예. 커피를 꼭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예.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가 된다. 음. 아, 그러니까 어둡다고 했잖아요. 총선 전망이 어둡다.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이 예, 어둡다. 그럼 민주당은 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자 민주당은 네, 아까 저는 박찬대 최고위원과도 인터뷰했잖아요. 얘기했죠. 예. 근데 뭘좀 느끼셨어요? 박찬대 의원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 아, 일반적인 얘기를. 좀 저는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세게. 저는 알겠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봐요. 갈림길. 민주당이? 예. 오. 그러니까 제가 갈림길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예, 예. 자력이냐 네. 외부의 힘이냐. 자 보세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이번에 승리 선거가 물론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 이게 더 강하게 작동을 했어요. 그건 동의하시죠, 박 그렇죠. 기자도. 그러면 있죠? 이 상태로만 계속 우리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지. 저는 민주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이 상태로만 가면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을까요? 압도적인 승리를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하. 그 이번에도 선거 보세요. 저는 네. 좀 놀라운 게 김태우 후보를 찍었던 표가 거의 40% 가까워. 그래요. 39점 몇 퍼센트인데 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건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좀 더 높게 나온 측면이 있는 그래서 것 같고요. 아니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아직도 이 정도 사람들이 그래도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안타까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걸 극복하려면 쇄신이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민주당이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가는 건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말하는 건 이재명 체제로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공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9.37% 득표였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나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면.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현실이고 우리가 이제 받은 결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넘어서서 민주당의 자력으로 압도적 승리를 하려면 공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공천 개혁이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적당히 유야무야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네. 여기에 반대로 하면 돼. 우리가 개혁을 하는 거야. 또 우리란 표현을 하네. 민주당이 개혁을 해야 되는 거야. 민주당이 예. 더 세게 이겼는데.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저 자만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저 보세요. 늘 변화하려고 노력하잖아. 어떻게든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잖아요. 박정호는 대강에도 열정적으로 얘기하잖아. 열정적으로 하세요. 힘이 빠져.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알았습니다. 빨리 커피 마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는 개혁 공천해야 된다. 공천 과정에서 개혁하고 현역들을 프리미엄을 없애야 돼요. 저는 네. 그렇게 봐요. 모든 지역구 경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 전략 공천하면 안 돼요. 단독 후보 내면 안 돼요. 모든 지역에 이재명 대표 지역구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 경선해라. 네. 두 번째, 현역 프리미엄 없애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역들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뭔지 아세요? 그 권리당원들 있잖아요, 지역에. 권리당원들이 연락처를 자기들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인들은 본인들이 홍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홍보를 하려면 권리당원들한테 해야 돼, 당원들한테 해야 되는데 당원들이 알 수가 누군지를 없다.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개방해라. 아니 개방이 어렵다면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면 누구한테 이익이 하지 않도록 자기가 원하는 홍보물을 다 받아. 후보별로. 네. 당에서 다 보내주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네, 그리고 예를 들면 현역에 대해서 평가해서 뭐 하위 30% 예를 들면 컷오프 시키든 이런 방법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인물을 바꾸라는 게 국민들 요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위야무야하고 그냥 천체제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더 개혁적으로 나가면 국민들이 더 지지를 보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자력으로 압승을 할 수 있다. 네. 플러스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떤 승리를 얻어낼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강서구청장 이 선거 결과 나온 다음에 예.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입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자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게 승리 때문에 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러면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못하니까 네. 반대로 반대급부로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되겠네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실패의 원인이 안 돼요. 된다. 개혁해야 돼요. 저는 국민의힘보다 한 발짝 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인물 바꾸는 것도 그래.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검찰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근데 커 민주당은 보여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청년만뿐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청년 나이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신인들이 많이 들어가게 하고 개혁적 성향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민주당이 정말 힘 있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표 인물들을 총선에서 많이 저는 공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현역과 아까도 얘기한 기득권 현역 기득권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프리미엄을 내려놓고 경쟁하게 만들어서 누가 봐도 이거는 공정한 경쟁이 됐다고 하는 그리고 신인들이 더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네. 아니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현재 국회의들 신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이만 민주당에 실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많은 의석을 갖고도 뭔가 효능감 있게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잖아요. 네. 그럼 그 효능감을 보여줘야 되잖아,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혁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혁신 경쟁으로 가야 된다. 네. 혁신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국민의힘도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뀌기 어렵다. 국정 전환은 네, 어렵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최지문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